깔끔하게 뒤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해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보유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항들, 어떤 사항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던가요?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 여러분이 느껴졌을 때 어떤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퇴실할 때의 그 스트레스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세입자 나갔었을 때 그 내부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놀랐던 적 없으신가요? 사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엉망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도망가듯 나가는 세입자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비일비재했죠. 특히나 아랍에서 근무를 했던 그 당시 이제 아랍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국에 없는 부분들로 내부 확인이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그렇게 엉망인 상태로 나가셔서 보증금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 번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었었죠. 큰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스트레스 받는 건 오케이. 뭐 받아 하는 거는 맞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빨리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채수로 그 당시 한 15채쯤 되었을 텐데 15채로 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못 늘리겠다. 그러니 야, 이 관리 역량 확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막 생각하고 요렇게 적용시키고 요렇게 저렇게 적용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스트레스 사항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긴 하긴 한데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 방법들 찾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부 가봤더니 세입자 빠지고 난 다음에 내부 가봤더니 엉망으로 썼더라. 아니 싱크대 상판 금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배장판 엉망이고 집안 곳곳에 막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껴가지고 그리고 스티커는 어찌나 많이 붙였던지 야 이건 뭐 난장판을 해 놨던 그런 집들 보시고 나서 큰 충격 받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 사이트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야 엉망, 야, 더 이상 노년 좀 포근하게 보내려고 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 매일같이 매번 그렇게 받다 보니까 아 이거 빨리 처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야지 다른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기만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그런 스트레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접목시킨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항목 계속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거의 없앨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인 반복된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늘릴 수가 없다. 그런 방식들로 빌드업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팁 한 가지 부분들을 오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팁들 많이 접목시켜가지고 거의 뭐 깨끗하게 퇴실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스텝 바이 스텝 중에 첫 번째 그 스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로 이 첫 번째 오픈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퇴실하겠다라는 그 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이런 전화라든가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카톡을 보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세입자가 대체가 돼야 보증금 전달 드릴 수 있을 건데 세입자가 대체가 돼야 보증금 전달 드릴 수 있는데 라는 그 문구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세입자 이제 나간다라고 연락받아서 광고하겠습니다라고만 끝인다라고 했을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세입자들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 세입자가 제 마음처럼 이렇게 협조해 주거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협조해 준다라고 하면 땡큐인데,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협조 안 하는 세입자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방식들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세입자가 대체가 돼야 보증금 전달 드릴 수가 있는데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어떤 생각 들까요? 나도 협조를 해줘야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전제 부분을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의 문구로 그렇게 접목시킨다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 세입자가 대체돼야 보증금 전달 드릴 수 있는데, 이 광고를 해야 되니 내부 사진, 첫 번째 거실, 두 번째 이렇게 전체 다 사진을 달라라고 문자 또는 카톡을 보냅니다. 이 받고 난 다음에는 협조도 해야 되고 내부 사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 내부 엉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통 문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집 내부 좀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진 보내드리겠다라고 일반적인 반응이 사실 이렇습니다. 청소하고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여기서 핵심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도 있지만, 내부 상태를 상중하로 나누기 위해서 사실 보는 것도 있어요. 진짜 깨끗하게 사용했다, 그 중급이다, 하 같은 게 너무 엉망으로 사용했던 그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후속적으로 이제는 또 이제 피드백들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리 안 되게 되면 세입자 맞추기 어려우니까 청소를 해달라라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해서 후처리 부분들에 대한 언지들을 줘야 되는 그 사항들을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사진부터 달라고 해서 광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사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세입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전출하고자 했었을 때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됨을 인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로 이 세입자가 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초보, 저 같은 경우 초보였을 때는 당황하거나 광고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방식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까지는 있긴 있는데, 첫 번째 스텝 요것만 하더라도 어마무지하게 깔끔하게 뒤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해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앞선 말씀처럼 광고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더니 엄청나게 벽에 막 붙여놓고 가구라든가 이제는 곳곳에 스티커라든가 그거 제거하느라고 팔이 빠졌던, 빠지진 않았는데 진짜 빠질 뻔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야지 깨끗하게 나갈지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라는 그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 힘듦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방법들 찾아가지고 접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항들을 그냥 넘기지를 않고 이 스트레스 받는 사항들을 훨씬 더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 방식들로 승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또 추가적인 무기들도 생기고 훨씬 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로 이제 해피해진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더 채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두 채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채 보유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가야지만이 이런 월세 부분들을 확장한다거나, 그리고 이 월세 수익률을 더 높여가지고 더 추가적인 확장들을 만드는 이 기본 요건이, 이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스트레스 계속 방치한다라고 하면 더 늘리지 못해서 40 받는 월세 하나에 만족한다거나 60 받는 월세 하나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늘려야 됩니다. 20채 월세 60만 원 받는다라고만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1200만 원 월마다 이렇게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 이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려갔더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루에 한 약 2번, 2회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죠. 굉장히 해피한 결과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굉장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